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이 일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은 인스타 브레인이네요.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일까요? 사실 그 21세기 인간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물건 하나 꼽아라. 예. 그럼 뭘 꼽으시겠어요? 스마트폰이요. 제가 오늘 책 제목을 미리 말씀 안 드렸으면 예. 아마 많은 분들은 그래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담배, 뭐 술, 예. 뭐 가공식품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특정 연령대 혹은 성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예.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건,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인데 예. 이 스마트폰이 인간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을까요? 2007년에 이 물건이 처음 개발이 됐거든요. 예.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예. 그야말로 생활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한 단계 진화한 것만은 분명해요. 예.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부작용을 함께 논의해야 될 시점인데요. 의학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의존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디지털 치매를 둘러싼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몬비란 말이 생겨날 만큼 스마트폰 좀비,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안데르스 한센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의 뇌를 파괴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예.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아붓고 있고 그것이 수면, 운동, 만남, 그러니까 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스마트폰이 뺏어가고 있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습관처럼 손에 쥐고 있거든요. 중독된 느낌이기도 한데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도 많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루에 2,600번 스마트폰을 만지는 동안에 네. 우리 뇌의 회로가 변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유럽, 스웨덴의 경우예요. 근데 한국은 제 생각에 글쎄요, 몇 번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을까요? 훨씬 더 많은 터치 숫자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처음 이 텔레비전이 등장을 했을 때 20세기였잖아요. 시간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시간 도둑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텔레비전과 이 스마트폰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텔레비전은 정해진 장소에 가야 볼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휴대가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텔레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고 예.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을 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이 새로운 발명품이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자가 정신과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좀처럼 즐겨 읽던 책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거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라고 깨닫고 이 문제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뇌과학적인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분석 결과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스마트폰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떠나서 우리가 과거보다 덜 자게 만들고 있고 덜 움직이게 만들고 있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 단 3가지 이유만으로도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인간의 뇌는 수렵 채집 당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충분히 자고 싶어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원천적인 욕구예요. 예. 근데 이 욕구를 스마트폰이 지금 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불면증, 우울증의 폭발적인 증가, 청소년들의 집중력 감퇴와 학력 저하 현상, 그리고 디지털 치매, 이런 결과들이 필연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스마트폰이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아마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가장 자녀들과 많이 다투는 싸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책이 처음 스웨덴에 출간된 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2020년에 번역 출간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 사이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3년여 감염병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더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만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이 책에는 충격적인 심리 실험의 결과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우선 8세에서 11세 아동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을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에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아동들이 예.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외에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수면이었어요. 밤 9시에서 밤에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잔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았을 뿐만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아동들에게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고 수면 시간을 뺏어감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까지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20대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조사한 이후에 1년 동안 이들의 삶의 과정을 추적 관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실험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더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그들에게서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고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의 스트레스란 이름으로 발표가 됐고 자주 휴대전화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심리 실험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불안 민감도가 좀 높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학생 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한 20분 정도 달리는 고강도 운동을 시켰다고 그러고요. 예.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산책하는,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네. 2주 동안 일주일에 3번, 총 6번의 운동을 하게 한 이후에 이들의 불안 민감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 일단 불안 민감도가 낮아졌어요. 예. 그런데 특히 산책 같은 저강도 운동보다 달리기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의 불안 수준이 훨씬 더 낮아졌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질수록 피곤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편리성을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거 분명히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원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 도파민은 음식을 먹을 때나 자극적인 행위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도 분비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자주 분비가 되고 또 그때의 흥분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중독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인류 역사상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인류가 그랬죠. 예. 그 의미는 새로운 정보에 계속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뇌가 이때의 기능과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다. 자극에 반응하는 도파민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을 찾게 만들고 있고 예. 도파민 중독이 결국 스마트폰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 다양한 뇌 과학의 이론과 함께 해결책에도 한번 집중해 보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저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짚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되고, 예. 두 번째가 적당하게 몸을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타인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절제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고 아마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소통을 막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친구 많은 분들 네. 근데 그 친구에게 친밀감을 느끼시나요? 친밀감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 맺은 관계를 통해서는 좀처럼 친밀감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친구가 몇 명이고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우쭐함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에 이 스마트폰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런데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을 잘 자면 에너지가 충족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단백질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 쌓인 단백질 노폐물,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리셋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계속해서 우리 뇌에 단백질이 쌓이는 겁니다. 이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뇌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집중력과 기억력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우리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인간관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뇌의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대면했을 때 이 거울 신경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공감 능력과 지적 능력을 주관하는 전두엽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직접 만나서 부대끼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을 따라하고 웃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서 공감 능력과 지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왜 스마트폰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 특히 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기억하고 좀 의식적인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 이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침이 됐다. 네. 이런 분석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요. 하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또 다른 욕구가 등장을 해요. 그것들을 계속 채워줌으로써 우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종의 쾌락의 나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쉽게 만족하고 쉽게 충족하고 쉽게 그 욕구를 채우면 이런 거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는 절제력과 회복력을 상실하게 되고 강박적으로 점점 더 센 또 다른 쾌락 자극들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자는 스마트폰과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루에 최소한 7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하루에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달리기라든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통해서 한 30분 내지 45분 정도가 좋다고 그래요. 예.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나고 교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뇌 자극 활동을 위해서 책을 읽고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이것 역시 스마트폰에 중독된 우리의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중요한 활동, 잘 자고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책은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 브레인,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